최현의 명월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월음이니까요. 명월, 밝은 달을 노래한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임진왜란으로 몽진길에 오른 임금을 밝은 달, 명월에 비유하고요. 우국과 연주라고 하는 건요. 띵냥냥냥 하는 연주가 아니라 이거는 임금을 그리워한다 라는 뜻이에요. 지극한 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달이 찼다가 기울고 구름에 가리웠다가도 어느새 모습을 나타내듯 나라의 어려움도 머지않아 물러갈 것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서요. 구름에 가린 달을 보는 안타까움을 개인적인 서정에 중심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은 고등학생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입시생을 위한 국어 채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학작품, 문법, 그 다음에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출처는요, 어떤 작품들을 선택하냐, 선택 기준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그 다음에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각종 모의고사에 나온 작품들, 그 다음에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요게 이제는 요 하단, 오른쪽 하단에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이에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달아, 밝은 달아, 장천에 떠있는 달아, 얼굴은 언제나며 밝기는 누가 시켰나? 서산에 해 숨고 긴 밤이 침침한 때 청렴을 열어놓고 보경을 닦아내니 일편광위에 팔방이 다 밝았다.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온가 설이 온가 어이한 건곤이 백옥경이 되었는가. 자, 여기 어때요? 달아, 밝은 달아, 장천에 떴는 달아. 자, 어때요? 네 개로 끊어 읽죠? 얼굴은 언제나며 밝기는 네 시켰나. 전형적인 사음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창이 채발 껐던 수정염을 걸어놓고 요금을 빚기 않나 봉황곡을 타지푸니. 봉황곡은 노래 제목인가 봐요. 성성이 청원하여 태공에 들어가니 파사 개수하에 옥토도 돌아본다. 유리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차하니 유정한 상아도 잠밑에 빛난다. 청광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호호한 흉중이 안이 비친 구석 없다. 기네. 옥가슴 헤쳐내어 광안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스리려 하였더니 심술구준 뜬구름. 여기 이제 부정적인 소재가 되겠네. 그죠? 어디서 와가리였나? 어디서와 가리였나? 이렇게 읽어야겠다. 그치? 천지회맹하여 백무를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 방각에 옛빛이 비치는 듯 운간에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나니. 이때 떼구름도 역시 뜬구름하고 같은 부정적인 존재겠다. 희미한 한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여긴 조금 꼬인다. 그죠? 음보가 좀 꼬여요. 중문을 닫아놓고 정반에 따라서서 매와 한 가지 개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여기도 살짝 꼬이네요. 처량한 암양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을 지워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 닦아내어 벽 위에 걸어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빛을 모르는다. 단단 환선으로 긴바람 붙여내요. 이구름 다걷고자 이것도 꼬이네요. 그죠? 이구름 다걷고자 기원 녹죽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일천장 비를 메어 저 구름 다 쓸고자. 구름을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장공은 말리오 이 몸은 진토니 맹세한 이내 뜻이 해나니 허사로다. 가뜩 근심 많은데 이것도 웃기잖아. 그치? 가뜩 근심 많은데 긴 밤은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루어 자시곰 생각하니 영어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번호한들 본색이 어디 가려. 우리도 단심을 지켜서 명월볼날 기다리노라. 여기도 살짝 꼬이죠. 그죠? 어쨌거나 간에 기다리겠다 라는 식으로 어떤 소망과 의지로 이야기 끝을 맺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여기서 말한 달은 명월이죠. 그죠? 임금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밝은 달아, 청천, 푸른 하늘에 떴는 달아, 불렀어요. 어떤 달? 밝은 달. 어떤 달? 청천 하늘에 떠있는 달. 점점 어때요? 수식이 확장되고 있는 점층적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도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얼굴은 언제 나타났으며 밝기는 누가 시켰냐? 와, 너 누가 이렇게 밝게 만들었네? 이거죠? 달이 매우 밝은 상태이다 라고 보면 돼요. 서산에 해 숨고 긴밤이 침침한 때 암담한 시기에 전란 중에 전란으로 인한 암담한 시기고요. 그 다음에 해가 숨었으니까 시간적 배경은 뭐예요? 밤이에요. 밤이니까 당연히 달이 나오겠죠. 뭐. 청렴을 열어놓고 청렴이라고 하는 건요 경대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받쳐놓는 조그만 받침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경을 닦아내니 자 보경이니까 보물과 같은 거울이에요. 여기서 경이 거울이거든요. 이때 거울은 결국 뭐야? 달빛을 받아서 온 세상에 쫙 펼쳐주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임금의 은총을 세상에 쫙 비춰주는 존재. 신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충신이네. 뭐 신하 중에서도. 일편광희에 일편 한 조각. 쪼가리. 편자가 쪼가리 편자예요. 광은 빛광자죠. 휘는 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조각 달이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거. 그게 바로 뭔데? 임금의 선정. 왜? 달이 임금이라며. 팔방이 다 밝았다. 한마디로 임금의 선정이 온 세상을 다 밝히고 있다. 임금이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세상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다 은총을 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 신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임금과 신하와 임금 관계는 어떤 관계야? 상호 보완 관계네. 어쨌거나 간에 신하가 제 역할을 할 때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잘 미칠 수 있다는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오는가 서리가 오는가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야? 눈이나 서리가 내린 것처럼 달빛이 온 사방에 환하게 변한 거예요. 어이 한 건곤 온 세상이 백옥경이 되었는가. 백옥경이 됐다는 건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마치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처럼 되었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눈은 긍정이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창이 밝았어요. 동창이 밝거늘 아침이 되어 날이 밝으니 수정염을 걸어놓고, 이때 수정염은 수정으로 만든 커튼이에요. 요금을 비스듬히 하나. 요금은 검은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명품 검은 거를 요금이라고 합니다. 봉황곡이라고 하는 노래를 타서 짚으니 띵영 이거는 검은 거가 아닌가? 띵띵띵띵띵띵 이런 건가? 하여튼간에 연주하니 성성 소리성자죠. 성성 자 소리마다 청 맑을 청자입니다. 이건 푸를 청자가 아니에요. 요 세 개가 붙었잖아요. 원하여 극히 맑아 태공에 들어가니 태공 아득히 높고 먼 하늘로 연주구 소리가 뿅 하고 들어가 올라가는 거야. 띵용 뿅 띵용 뿅 하고 올라가니 파사는 의태어입니다. 자 너울 춤을 추어 개수하에 개수는 개나무예요. 개수나무 정확하게 개수나무 하에 아래에 개수나무 아래에 있는 옥토 뭐예요? 토끼죠. 옥토끼도 돌아본다.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달나라의 옥토끼도 돌아볼 정도로 검은고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 뭐야? 달나라를 그리워하는 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하고 이제 달 임금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죠.
유리호박잔에 가득 따른 술이에요. 주니까 가득 부어 한잔 할래? 지 혼자 먹으면서 달 보고 한잔 할래? 유정한 상아도 잠 밑에 빛난다. 상아? 우리가 항아라고도 합니다. 달에 산다는 선녀예요. 그러니까 결국 달이죠. 달을 보면서 한잔 마시고 우리 임금님께서는 지금 잘 도망가고 계시는가 뭐 이런 거예요. 청광을 먹으면 폐부에 흘러들어요. 맑은 빛을 먹으면서 이때 청광을 먹었다는 술을 마시면서 달빛을 먹었다는 얘기죠. 달빛을 먹으니까 화자의 가슴속으로 쫙 스며드는 것 같고 호호한 가슴속에 안이 비친 곳이 없다. 아까 달빛이 뭐였죠? 임금의 선정이었죠. 그러니까 그 선정이 온 가슴 어디 한 군데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결국 임금의 은혜가 골고루 미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빛을 가지고 은혜로 본 거예요. 옷가슴 헤쳐내요. 광안정에 돌아앉아. 광안정 쪽을 바라보며 돌아앉아. 이런 뜻이에요. 옥황상제가 사는 곳? 아니, 대궐 쪽을 돌아앉아. 마음먹은 뜻. 내가 마음먹은 뜻이 뭔데? 그건 바로 충성심이겠죠. 그 충성심이 뭔데? 우국지정. 다 사례려 말씀드리려 하였더니 임금이셔. 제가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였더니 심술궂은 뜬 구름은 결국 뭡니까? 달을 가리는 존재겠네요. 임금의 은총을 가리는 존재네요. 그죠? 임진왜란, 전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와서 가렸는가? 이게 가렸으니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천지 온 세상이 맹자가 이게 맹인 맹자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캄캄하여 백물, 온 세상에 있는 물건들, 즉 모든 사물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결국 임진왜란으로 인해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떠났어. 그래서 어때요? 아무것도 앞날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당연히 갈 길을 모르겠죠. 혼란에 빠지겠죠. 오케이? 혼란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 요잠방각이라고 했는데 아득히 멀리 솟은 봉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옛빛이 비치는 듯 옛빛 달빛 구름 사이에 나왔더니 떼구름이 다시 미쳐 나와요. 즉 임진왜란 전란 같은 거예요. 희미한 한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희미한 한빛이야. 옛빛이 구름 속에서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한테 미치지 않는 상태죠. 왜? 전란으로 인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중문을 닫아놓고 이때 중문이라고 하는 건 옛날 양반들의 집은 대문 문이 되게 여러 개였어요. 그죠? 이 중문은 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정반에 서서 정반은 뜰이에요. 뜰에 서서 매화 한 가지 매랑 국죽 생각하면 돼요. 화자의 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매화는 결국 임금에 대한 화자의 충성심. 개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암향 매화의 은은한 향기. 그러니까 결국 이거 충성심이 되겠죠. 날 따라와 근심한다. 근데 이 암향이 처량한 거야? 내가 처량한 거야? 내가 처량한 거지. 감정 이입 나라를 걱정하니까 우국지정. 자, 여기 볼까요? 매화, 암양. 매화는 화자의 분신이며 매화 향기는 충성심을 의미한다 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매화만 나와 있으면은 충성심으로 보시고요. 매화와 암양이 나와 있으면 이때는 이거는 화자의 분신, 이거를 충성심 이렇게 보시면 돼. 결국은 이거 통째로 묶어서 감정이입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철양안이라는 정서가 드러나는 어휘가 사용된 것으로 보았을 때 암양은 정서를 드러내며 감정이입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그냥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 때 무엇이 나왔는가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분신이다. 이거는 충성심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 구분지어서 나누는 문제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촌스럽잖아. 그죠? 소렴을 지어놓고, 소렴이라는 것은 듬성듬성 엮은 발 정도 돼요. 커튼이에요.
동방에 혼자 앉아. 동방이라고 하는 건 깊숙한 침실 내지는 규방이에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 규방이라는 말은요, 여자가 사는 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경이라고 하는 거울 있었죠. 거울도 주로 여자가 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금작경, 이것도 역시 거울이거든요. 금작, 금으로 새긴 공작이 있는 거울이에요. 화자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죠? 라고 보면 돼요. 금작경을 닦아 벽 위에 걸어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을 비출 줄 모른다.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이 거울을 뭘로 봤죠? 서울로 봤어. 아니, 잠깐만, 신화로 봤어요. 그죠? 신화로 봤는데 이 금작경은 뭐예요? 자기 몸만 밝히는 신화예요. 결국 뭡니까?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신화.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신화야. 이거는 좋은 신화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만을 걱정하는 신화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환선으로 이때 선자는요, 요거는 부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단환선 그러면 흰 비단으로 만든 둥근 부채로 긴 바람을 만들어 이 구름을 다 걷어버리고 싶구나. 그러면 이때 환선, 부채는 뭐예요? 구름을 몰아내는 매개네요. 오케이? 자, 다 구름을 걷어내고 싶다. 어떤 전란의 상황, 임진왜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고 있다. 기원녹죽으로, 기원녹죽? 이건 뭐야? 그랬더니, 중국 하남선 기현의 정원에 나는 푸른 대나무래. 아마 중국 고사인가 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일천장, 장은 긴 거죠?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일천이니까 엄청나게 긴 비를 매어는 만들어요. 만들어? 그럼 비를 만들어? 있지, 레인을 만들어? 아니에요. 빗자루를 만들어. 대나무로 빗자루를 만들어 저 구름 다 쓸어내고 싶다. 한마디로 전란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뭡니까? 구름을 걷어내고 싶은 화자의 소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끊어야 돼요. 여기서 그죠? 그래야 말이 돼요. 이렇게. 장공은 말리요. 이 몸은 진터이니 장공은 말리야. 온 세상 말리야. 근데 나는 뭐야? 진토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의 능력이 미약함을 한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돼요. 맹세한 인의 뜻. 인의 뜻이 뭡니까? 우국지정, 충성심, 해나니, 헤아리니, 생각하니, 다 허사로다, 허무하다. 가뜩 근심이 많은데, 근심 어떤 근심? 나라에 대한 걱정이죠. 우국지정이 많은데 긴밤은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어 전전반측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겠다. 그치? 그러니까 뭐야? 시상의 전환이에요. 화자의 생각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영어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니. 영어 소장, 이건 또 뭐야? 외워둘까요? 아니에요. 요거는요, 아마 문제를 풀게 되면 지문 밑에 조그맣게 각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달이 차고 지며 초목이 자라고 쓰러진다. 결국 뭐야? 달이 차면 다 지게 돼 있고 초목이 자라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모든 만물은 성하면 쇠하게 되어 있다. 잘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자연의 이치다. 천지에 무궁하니. 지금 풍운이 아무리 변한들, 한마디로 구름이 아무리 가득 차 있은들 본색이 어디 가겠는가? 본래의 것, 임금의 은총이든 뭐든 여러 가지 이때 원래 본래의 것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결국은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인식으로 바뀌네요. 우리도 단심을 지켜서, 그러니 우리도 단심, 일편단심, 충성심을 지켜서 명월볼날을 기다리노라. 한마디로 뭡니까? 임진왜란 다 끝나고 외적들 물러가고 태평성대의 세월이 되기를 소망하노라 라고 함으로써 전쟁이 끝날 것임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자, 우리가 가사고요. 그 다음에 연군가사이다.
의지적이고요. 애상적이다. 그 다음에 달에 빗대고 있는 우의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제는 우국지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 상징적 소재의 대립적 구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볼까요? 자,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나와요? 그렇죠? 명월음이잖아요. 명월음이니까 달부터 나와야죠. 임금이죠. 자, 이 임금과 대립되는 소재가 누구였어요? 구름이었어요. 구름은 임진왜란, 전란이었다. 이게 대립적인 소재의 밝음과 밝음을 가리는 존재. 이게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푸른 경대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성덕을 밝히는 신화예요. 그래서 일편광휘에 팔방이 다 밝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달과 푸른 경대는 상보적 관계입니다. 신화가 근데 모든 신화가 이러면 참 좋은데 또 이런 신화도 있었어요. 그죠? 어떤 신화요? 금작경이죠. 금작경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신화예요. 그래서 자기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른다 해서 달빛을 오히려 제약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푸른 경대와 금작경은 또 대립적인 소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추보식 구성이요. 이게 추보식 구성이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온대요. 언제? 여기 볼까요? 과거요. 과거 보니까는 일평광의 팔경이 다 밝았다. 백옥경이 되었는가? 라고 해가지고 보경으로 상징되는 신하들로 인해 일평광의로 상징되는 임금의 은총이 온 세상에 밝혀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뜬구름이 어디 와서 가리었나?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희미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결국 뭡니까? 뜬구름으로 상징되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천지회맹하는 현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갈 길을 잃은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매와 한 가지 개수나무 그림자 돌아보니 처량한 암양이 날 따라 근심한다. 자기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른다.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심리상태, 지금의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신하들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금작경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신하들이 횡행하는 현실과 그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재라고 봅시다. 그러면 미래는요. 명월 볼 날을 기다리노라. 아하! 명월 볼 날을 기다리노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태평성대하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는 미래의 상황이죠.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현의 명월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